기부는 정말 중단할 수 없어요. 그저 수표 한 장을 써주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부는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쓸모있는 신기한 기부사전, 알쓸신기의 제발 나눠줘입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기부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기부는 단지 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는 세계 시민의 역할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And to me, that is the greatest lesson of life. To be happy, you have to give something back. 오프라 윈프리의 가치관은 기부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1,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I'm so excited about what you all are doing.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go to the website is GoFundMe/America's Food Fund, and I'm going to donate $1 million because 비영리 단체의 모금 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 마케팅회사 휴먼트리의 이선희 대표는 기부나 나눔이나 다 인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타인에 대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냐의 정도에 따라 기부의 행위가 그리고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기부는 나의 돈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비로소 기부를 했을 때 그 돈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는 기부자의 삶을 성찰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타인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것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후원해보고 싶은데 어디가 있을까? 단순 금전 기부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금 방식은 없을까? 모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선희 대표님께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화복지관에 계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이 모금 교육을 듣고 또 기획하시고 그 같이 실행을 통해서 이제 이 모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예. 2년 8개월 동안 36억을 모금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물론 이제 그전에도 관심을 갖고 계셨다가 이제 교육을 듣고 좀 더 본인의 어떤 그런 잔재성들이 좀 유발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거를 직접 한번 본인이 또 실행을 해보시면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얻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례 발표 때 꼭 모십니다. 그 김포복지재단에 계시는 분인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다른 기관에 계셨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워크숍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게 생명의 바람 캠페인이에요. 그 세이브 칠드런의 모자떼기 캠페인 아시죠? 그 다음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보통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여름도 그 너무너무 더운 여름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냉방비가 필요하죠. 냉방비나 냉방용품들 그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이었어요. 기부자들하고는 명분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르신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한다, 냉방비를 지원한다라는 건 사업을 설명하는 거고 사업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기부자들이 재미나게 어떤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모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의 모자뜨기도 아프리카 아이들 저체온증 아이들을 살리는 거지만 거기서 아프리카 아이들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쁜 토시를 갖고 친구들하고 모자를 뜨세요라는 먼저 얘기를 하시면서 기부자의 혜택,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기부자가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먼저 기부자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자들이 그래 나 이 모자 뜨는 거 좋아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참여하려고 봤더니 여기 내가 참여해서 모자 뜨면은 좋은 일까지 하네 아프리카 아이들까지 살리네 해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가치를 받게 되니까 기부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죠. 여름 3개월은 총 90일이잖아요. 그래서 90일의 달력을 기부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 6월, 7월, 9, 8월을 무사히 넘기고 이 어르신이 9월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90일 중 하루를 선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루 선택해 주시면 그날 기부자가 이 어르신한테 생명의 바람을 선물 드린다라는 컨셉이에요. 기부 문화가 됐든 모금 문화가 됐든 이제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전략적인 계획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우리보다 그런 기부 문화나 모금 문화가 발전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사회를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산업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고 그 산업 속에서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아직 이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수가 너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국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한계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휴먼트리 같은 기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2014년인가 아마 그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아스버게 챌린지나 모잠비크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계도 기부론은 그러니까 기부라는 게 단순히 누굴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부에 참여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해진다라는 거. 이 기부라는 거는 내가 즐겁고 행복한 행위라는 걸 이해시키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기부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고포르노로 자꾸 이렇게 의무감을 지어줄 필요는 없다. 그냥 재미나고 또 내가 행복해서 참여했는데 이게 좋은 일로 연결되네 라고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즐겁고 재미있는 캠페인들을 많이 좀 만들어갖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게 또 20대를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즐겁고 또 그러니까 어떤 즐겁고 재미남을 느끼게 해주고 그 즐거움이 결국 누군가를 돕는 행위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게 예전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기부의 7가지 비밀에서 그래서 기부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돈 쓰는 방법. 그래서 손해를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기부란 월 10,000원으로 바꿀 세상을 상상케 하는 것. 그래서 자꾸 주머니를 기적거리게 만드는 것. 기부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장 후회하게 될 것. 기부란 돈에 가치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 그래서 하늘을 나는 기분을 선물해주는 것. 왜냐하면 기부라고 했을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그거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 결국 기부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걸 내 걸로 만들려면 그 누군가한테 먼저 혜택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이든 가치든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주세요 하고 읍소하기 이전에. 그 기부라는 거는 이제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가치가 다시 회복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부에 대한 생각이 한층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부란 공동체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은 인터뷰에 언급되었던 아디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016년 2명의 인권 변호사가 설립한 아디는 Asian Dignity Initiative, 아시아의 존엄성 주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피해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결을 주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는 현장의 피해 당사자 또는 커뮤니티가 스스로 변화를 일구어낼 가능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활동의 기획과 추진, 운영상의 주요한 결정, 그리고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디는 말합니다. 아디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로힝야 난민 캠프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에 무국적자가 된 로힝야 난민들은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디는 로힝야 인권기록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마을별 증거의 수집, 보존을 통해 마을별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방글라데시에서 여성 인권 캠페인 관련 온라인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아디와 함께하고 있는 로힝야 인권 활동가 한 분이 참여해 로힝야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디의 이러한 활동들 어떠신가요? 소중한 기부금을 전할 단체를 찾아 고민 중이라면 아디를 후원해 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모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와 명분을 나누는 것, 소통하는 것, 기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굿 굿즈, 착한 소비 등은 기부자에게 기부하는 즐거움을 주기 위한 모금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나눠줘의 이세연입니다. 저는 기부 굿즈를 2개를 샀는데요. 하나는 마르코로라는 곳의 몽땡이라는 제품이고 하나는 비코라는 곳의 실버볼 브레이스렛이라는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나눠주의 김수연입니다.
제 굿즈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는 요 민들레 마음이라는 곳에서 굿즈를 구매했는데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디스에이블드라는 단체의 굿즈를 구매했는데요. 디스에이블드는 발달장애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한 굿즈 제작 및 전시를 통해 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마침 여기 예바비네라는 데서 소아암 환자를 후원하는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제 에어팟에 있던 키링이 끊어져가지고 키링을 구매하게 됐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부 굿즈를 언박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비컨 패밀리라는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곳은 수익금의 50%를 유기견을 위해 기부하는 업체예요.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즐거운 기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신기한 기부사전, 알쓸신기였습니다.